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 마음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로 치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완치라는 단어 앞에서 숨이 막히는 분들 함께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는 정보가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가 필요한 답은 찾기 어렵죠. 이 시간은 겁주기보다 오해를 걷어내는 시간입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구체적인 이해를, 절망보다는 현실적인 희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버거울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압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 혹은 본인 스스로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감을 안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요. 정보를 손에 쥐면 불안은 안도가 되고 안도는 희망이 됩니다. 오늘 이 20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는 가끔 큰 소식을 전합니다. 치매 치료제 개발, 혁신적 치료법 발견. 같은 제목들을 보면 마치 내일이 바뀔 것 같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학은 분명 진전하고 있지만 현재 표준은 여전히 진행 지연과 증상 관리입니다. 완치보다는 함께 잘 살아가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만난 김영채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의 김 어르신은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가족 모두가 절망했죠. 하지만 규칙적인 산책과 수면 루틴만으로도 밤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약물도 중요하지만 생활의 변화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해결책은 약물, 생활, 환경, 이 세 바퀴를 함께 돌리는 것입니다. 약물로 진행을 늦추고 생활 습관으로 남은 기능을 강화하며 환경을 조정해서 안정과 편안함을 확보하는 거죠. 실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가족회의 관리표를 만들어 보세요. A사 한 장의 약물 복용 시간, 운동 계획, 안전 점검 사항을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모든 가족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기억은 괜찮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놓치고 있는 신호는 없을까요? 치매는 기억 저장고에만 문제가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기억 외에도 언어, 주의력, 계획 능력, 공간 인식, 사회적 판단 등 6개의 큰 인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중 어디든 흔들릴 수 있어요. 양세진 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72세인 양님은 기억력은 정말 좋으셨어요. 몇십 년 전 일도 생생히 기억하셨죠. 그런데 은행에서 결제할 때만 반복적으로 오류가 났습니다. 카드를 여러 번 넣거나 비밀번호를 계속 틀리는 일이 생겼어요. 실행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하였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단계별로 나누고 자주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안정을 찾으셨어요. 생활 속 에러를 단서로 전문 평가를 받아보세요. 길찾기에서 헤매거나 금전 관리에서 실수가 늘거나 평소 쓰던 단어가 나오지 않거나 주의가 쉽게 흩어지거나 계획 세우기가 어려워지거나 사회적 상황에서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6항목을 체크해보세요. 길찾기, 금전관리, 언어 사용, 주의 집중, 계획 수립, 사회적 신호 읽기. 이 중 2개 이상에서 평소와 다른 모습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심이나 환각이라는 말을 들으면 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될까?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생기죠. 하지만 모든 치매 환자에게 행동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타난다 해도 그 원인을 찾으면 완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통증, 배고픔, 과도한 자극, 낯선 환경 등이 주요 촉발 요인입니다. 몸이 불편한데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경님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8세인 오님은 해가 질 무렵이면 불안해하시고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몇 가지를 바꿔보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조명을 밝게 하고 해질 무렵에 좋아하시는 간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 예를 들어 수건개기나 구슬 깨기 같은 것을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해질녘 불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비약물 개입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할 때는 약물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약부터 쓰기보다는 환경과 상황을 먼저 점검해보세요. 실천 팁으로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30분간의 상황을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3-4일만 적어봐도 공통된 트리거를 찾을 수 있어요.
그중 하나씩만 제거해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상이던데요? 이런 말이 간병인을 가장 무너뜨립니다. 밖에서 만난 분들은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24시간 함께 사는 가족은 정말 힘들거든요. 치매 환자분들은 익숙한 사람, 익숙한 장소에서는 평소 모습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겉으로 멀쩡한 모습을 떠받치는 건 보이지 않는 간병인의 조율과 노력입니다. 문태수박서린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82세인 문 어르신은 경증 치매를 앓고 계시고 부인인 박님이 돌봄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박님은 남편이 멀쩡해 보인다고 하니까 제가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웃분들이 나서주셨습니다. 장보기는 김씨가 병원 동행은 이씨가, 약국 다녀오기는 박씨가 맡아주셨어요.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었죠. 그랬더니 박님이 숨통이 트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돌봄을 감정이나 의무가 아닌 노동으로 인정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면 말해가 아니라 이것 제가 도와드릴게요가 진짜 도움이에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팁입니다. 장보기 약 찾아오기 병원 동행 중에서 딱 하나만 구체적으로 맡아주세요. 뭐든 도와드릴게요보다 매주 화요일 장보기는 제가 할게요가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말이 줄어들면 마음도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알아보시는 걸까? 말을 하지 않으시니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언어 능력이 떨어져도 감정과 비언어적 소통 능력은 상당 기간 유지됩니다. 표정, 몸짓, 목소리 톤이 그분들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배정우 어르신의 목욕 시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3세인 배 어르신은 목욕을 너무 싫어하셔서 매번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바꿔보니 달라졌어요. 3초 멈춤 -5명 예고 방식을 썼습니다. 아버지하고 3초 기다린 후 눈을 맞추고 지금 목욕하시겠어요? 하고 예고했어요. 그리고 또 잠시 기다렸습니다. 급하게 끌고 가지 않고 아버지만의 시간을 주었더니 협력하시더라고요. 존엄을 먼저 챙기면 협력이 따라옵니다. 치매가 있어도 한 사람의 어른으로 대우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상호작용에 3초 멈춤을 넣어보세요. 어머니하고 부른 후 3초, 뭔가 요청하기 전에 3초, 이동하기 전에 3초.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마무리. 우리는 완치의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의 관리를 실천합니다. 치매 연구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언젠가는 더 좋은 치료법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언젠가를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기억만이 아니라 마음 전체를 봐주세요. 기억이 흐려져도 감정은 생생하고 말이 어려워져도 존재는 소중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두려움을 정보로, 정보를 안도로, 안도를 희망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불안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이, 혼자만의 고민보다는 함께하는 돌봄이 답이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친절이 한 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옆집 할머니의 장보기를 도와드리거나 치매 가정의 아이들을 잠깐 돌봐주거나 그냥 안부를 물어봐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공유는 치매 친화 사회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늙어가는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가족을 위한 구체적인 소통 기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